자, 범죄의 소추 조건입니다. 자, 소추 조건이란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 즉 기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송법상의 조건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친고죄가 있고요. 반의사 불벌죄가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자, 친고죄,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공소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개념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형법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형소법에서도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두셔야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나와 있는데 별 의미 없고요. 자, 판례를 봅니다. 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하면은 고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고소 능력은 빨간색으로 사실상의 의사 능력, 의사 동그라미. 자, 의사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사실의 이해만 인지할 수 있으면 이 의사 능력이 생깁니다. 즉 얼마든지 초등학생도 그런 능력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이 의사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초등학생은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 이 의사 능력은 행위 능력과는 달라요. 민법상의 행위 능력자란 19세 이상자, 즉 성인을 말합니다. 19세 미만자인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사오게 되면 부모님이 얼마든지 그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즉 초중고 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실상의 의사 능력만 있으면 단독으로 고소 능력이 생깁니다. 위임을 하기 위한 능력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은 위임하기 위한 능력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서면이라든지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구두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서면이라든지 합의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기소 전 단계라고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고, 만약에 기소 후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겁니다. 자, 그 밑에 사례가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가 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법하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어요. 처벌 요구가 안 됩니다. 그 형소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적법하게 표시가 되었다는 말은 이때 끝난 겁니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그 후에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사건이 끝난 그 이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 조건입니다. 존재가 적극적이고요. 부존재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이 소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없어야 재판이 성립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 부존재이고 그것이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직권조사사항.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가 직권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권조사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알아서 조사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도 형법에서 확실하게 해두시고 이런 판례들도 전부 다 형소법에서 다 출제가 되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효과를 볼게요. 자, 서초 조건은 공소제기 유효 조건이기 때문에 흠결 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이지만 그쵸? 만약에 수사 단계라고 하면 수사 단계의 경우에는 뭐란다?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서초 조건이 결여되었더라도 앞에서 제가 필기를 해드렸죠. 상당 방위는 얼마든지 정당 방위라든지 공범 성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역시 이것도 고의 인식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착오를 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은 앞에 있던 처벌 조건과 똑같습니다. 자, 도표를 볼게요. 도표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보시고. 자, 우리 형법 교재에서 친고죄라고 적시된 것은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 자, 이거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강론에서 다 배우겠지만, 강론에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복습할 때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 비밀 관련된 범죄입니다. 비밀.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사모님이죠. 사모님은 비밀이 많아요. 남편이 출근하면 뭔 일 할지 몰라요. 사모님은 비밀입니다. 친족. 자, 친족 상도례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친족 상도례에 있어서 328조 1항의 친족입니다. 가까운 친족, 먼 친족 가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친고죄로 개정이 되었다는 거죠. 개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새로 교재를 제가 수정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비밀입니다. 비밀. 친족 간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친고죄가 전부 다 이고요. 그 옆에 것이 반의사 불벌죄인데 반의사 불벌죄는 약간 외울 게 많죠. 자, 폭행죄입니다. 폭행죄 합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폭행을 가해서 경찰한 데 끌려갔지만 거기서 이제 합의가 잘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그래서 남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자, 협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입니다. 존속도 포함됩니다. 존속을 폭행하거나 존속 협박을 했더라도 반의사 불벌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수가 붙어버리잖아요. 폭행이든 협박이든 간에 특수가 붙어버리고 그러면 합의가 안 돼요. 아시겠죠? 칼 들고 폭행하거나 칼 들고 협박하거나 하면 합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학대죄가 될 것 같지만 학대죄 안 돼요. 학대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학대죄가 안 되니 존속도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벌입니다. 그리고 출판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의사 불벌이지만 자, 뭐 강론 측에서 지긋지긋하게 외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의사 불벌이지만 자, 사모님은 친구입니다. 친구.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다 반의사 불벌 아닙니다. 사자는 친구입니다. 자, 또 조심할 것이 뭐냐면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이라 했는데 업무방해 아닙니다. 업무방해나 신용훼손 아닙니다. 이거 무지 잘 나와요. 자, 그리고 과실치상 단순과실입니다. 단순과실이고 치상이어야 됩니다. 치상. 단순과실이라 할지라도 치삼은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합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과실이지 업무상 과실이거나 중과실이면 안 돼요. 그리고 폭행은 반의사 불벌이라 했지만 상해 안 됩니다. 상해는 합의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폭행이라 할지라도 치상이라는 결과 나오면 안 됩니다. 고의범이잖아요. 과실범일 때 합의가 가능한 거지만 고의범일 때는 상해라는 결과 나와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에서 외국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외국 들어가 있는 것은 반의사 불벌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 대사관에서 또는 외국 원수가 됐다, 뭐 그만하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끝내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또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외국일 때만 그래요. 우리나라 국기 국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기나 국장을 모독하면 짤없이 처벌됩니다. 외국 국기 국장일 때만
합의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국기 국장 모독은 짤없이 처벌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두 가지를 묶을게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나중에 강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강론이고요. 여기선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로 외우시고 여기서 따로 외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또 하나 도표 나와 있는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눈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죄의 종류를 갑니다. 자, 결과범, 거동범. 이런 개념 정의를 알아야지 강론 개개의 범죄 설명할 때 이제 이 의미가 파악되는 거예요. 미리 이런 개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범이라고도 하는데 뭐 실질범이라는 의미는 잘 출제가 안 되니까 결과범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동범 알아두시고, 거동범은 형식범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 같이 혼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범이란 말은 잘 안 나와요. 어쨌든 결과범과 실질범은 같은 말이고 거동범과 형식범은 같은 말인데 동그라미 친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범, 거동범 이게 더 자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요 개념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과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행위 밑줄 그시고 결과 밑줄 그시고 행위 말고 행위 외에 또 결과 발생이 필요한 범죄를 말합니다. 반면에 거동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오직 행위만 있으면, 충족이란 말은 기수입니다.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결과범 올라가 볼게요. 자, 살인죄. 사람을 칼로 찌르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범입니다. 상해라는 결과 나와야 되죠. 과실범도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고의냐 과실이냐 그 차이뿐이지 상해나 사망이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실범도 과실범도 결과범입니다. 과실범도.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이것도 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플러스 과실이 합쳐진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래서 살인죄, 상해죄,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등 대부분의 범죄가 전부 다 결과범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범죄가 이제 거동범인데, 거동범은 결과가 필요 없고 행위만 있으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폭행죄가 대표적이죠. 주거침입죄도 있고요. 주거침입하는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모욕죄, 위증죄, 무고죄 등 이런 범죄들이 전부 다 거동범들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개념들 노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노트에서 범죄의 종류를 보세요. 결과범, 거동범 나와 있죠. 자, 먼저 결과범입니다. A가, 자, 이 그림 아시죠? A가 B를 살해하겠다는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칼을 들러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자, 칼로 찌르는 행위 있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했죠? 이때 이 칼로 찌르는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면, 즉 인과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칼로부터 나와야 돼요. 칼로 찌름으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인과관계입니다. 칼로 찔렀는데 칼로 찔러서 죽은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뭐 음식 먹다 체해서 죽었다든지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 객관적 귀속이라 했는데 그 객관적 귀속이란 말은 학자들만 쓰는 말이고 판례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닫았습니다. 자, 일단 객관적 귀속이라는 말은 무시하시고요. 인과관계가 있다면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탈락되잖아요. 그러면 미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칼은 찔렀기 때문에. 그쵸?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범 같은 경우에는 뭐를 검토한다? 그쵸?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인과관계를 검토해서 있으면 기수고 없으면 미수입니다. 그 미수라는 것도 처벌 규정이 있을 때 미수인 거죠. 두 번째. 자, 거동범, 다른 말로 형식범이라 한다 했죠? 자, 이 사례 한번 볼게요. A가 폭행죄의 고의를 갖고 B를 향하여 돌판매질을 했습니다. 돌판매질을 했는데 이 돌이 빗나가요. 빗나갑니다. 빗나가서 폭행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쵸? 빗나갔다 하더라도, 즉 결과 발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돌을 던졌잖아요. 돌을 던졌다는 거동이 있잖아, 거동. 자, 이 거동을 다른 말로 여기 나와 있네. 유형력 행사라고 합니다. 유형력 행사. 즉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있는 순간 바로 폭행죄는 기수가 됩니다. 돌 던지는 것 자체에 거동이 없다면 그건 애당초 불가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수 미수를 안 따져요. 여기서는 결과범은 기수 미수 따졌죠. 근데 거동범 같은 경우는 돌 던지는 행위 자체가 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거동범에서는 여기 나왔네. 미수라는 개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돌 던졌다는 순간 곧 기수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결과범은 인과관계를 검토를 했죠. 그래서 결과범과 거동범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결과범은 인과관계를 검토하지만 거동범은 인과관계를 검토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 던지는 유형의 행사 자체가 있는 순간 바로 기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라고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주거침입죄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주거침입죄가 뭐라고 했어요? 주거침입죄가 대표적인 거동범이잖아요. 그쵸? 근데 주거침입죄가 거동범이면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 없고 미수라는 개념도 나올 수가 없는데 실정법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야. 실정법에서는 미수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를 오시면 자, 구별실익입니다. 양자의 구별실익. 자, 동그라미 1번 체크,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자, 인과관계 말씀드렸죠.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은 몰라도 된다 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어디에서만 검토가 된다? 그쵸? 결과범에서만 검토가 된다. 그리고 이 인과관계에 있으면 기수가 되고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수가 됩니다. 미수. 그래서 이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면 기수고 없으면 미수다. 미수는 결과범에서만 나온다. 두 번째, 거동범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곧장 기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것이 다수설입니다. 다수설.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주거침입죄 밑줄. 여기는 미수처벌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 알아두시고. 됐습니다.